안녕하세요. 정박사입니다.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돼지열병 관련 테마주의 강력한 상승, 돼지 플러스 경협주 플러스 정치 테마, 예,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돼지열병은 어제부터 발생된 테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 조정을 이용한 매수가 필요해 보이고요. 경협주 입장에서도 다음 주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루에도 이제 이런 테마 쪽 섹터에 지금 자금이 수천억씩 지금 들어가서 활발하게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은 이제 이번 주말에도 이 집회가 예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삭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등, 일련의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서도 지속적인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마를 공략한다면 이쪽 세국에서 놀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사우디발 그 사태가 약간의 진정 기미를 보임으로 상승 반전을 했죠. 이는 원유 가격의 안정이에요. 원유 가격의 안정이 수반이 되면서 약간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추후의 사태를 보면서 관련주를 한번 지속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 대장은 흥구석유죠. 흥구석유 관련해서 눌림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증시는 상승했는데 오늘 밤에 있을 FOMC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 시각으로 나스닥 선물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미리 이제 어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수는 일단 큰 조정보다도 약조정 선에서 지속적인 횡보 혹은 약조정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테마는 여전히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시장을 들어올린 거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고가 돌파가 나옴으로써 IT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에 IT 섹터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OLED 섹터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섹터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오는 종목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별로 눌림을 잘 공략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나오면서 특히 3분기 실적이 양호한 섹터에서 순환매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카메라 모듈 쪽 강한 모습, 비메모리 섹터에서도 강한 모습이 좀 나왔고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탈이 없는데 엄청나게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바닥권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시장 다시 한번 보면은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까지
넘버원은 네, 백신이에요. 1. 그 다음에 여기 2. 사료는 3인데 오늘 약간 탈락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허나 이 사료도 죽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실 장 끝나면서 우성 사료 관련해서 이제 전일 상따를 들어가고 오늘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배합 사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배합 사료를 98% 하고 있는 회사는 우성사료이기 때문에 일단 우성사료 쪽에 집중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어제 말씀드렸던 백광소재도 오늘 상따를 하셨더라면 네, 눌림을 주고 전일 흥구석유처럼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공략을 했으면 네, 괜찮았을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수급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사실 수급은 오늘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일 들어왔던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수급이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였죠. 근데 이 약세를 보였던 거는 이제 아니죠. 전일 강하게 시세를 줬던 거는 기관의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었다. 즉 기관이 많이 팔지만 않으면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도 많고 이중항체라든지 신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분명히 바닥권에서 큰 반등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오늘은 확실히 IT가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했던 이 통신장비 쪽은 일단은 시장이 좋아지면서 키 맞추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못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물려 있으면 그냥 들고 계시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 장세가 될 거로 보여져요. 자, 바로 종목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부터 제약, ABL 바이오 눌림을 잘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60일선 첫 돌파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해서 눌림 하면서 언젠가 60일선 잡아먹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수는 정배열로 만들고 오고 그 가운데서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좀 더 이루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그래서 다시 한 93,000원 아래권으로 서서히 매집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이고, 파미셀도 아래권에서 매집을 해서 나가면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때 먼저 60일선을 찍고 눌렸다가 다시 완전 돌파입니다. 60선 완전 돌파니까 오히려 얘도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밖에 뭐 유틸렉스, 유틸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함께 다 갈 수 있을 거로 지금 생각이 돼요. 뭐 애플론, 파맵신 등등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다 큰 폭의 반등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 보고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요. 필룩스를 좀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안 되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보긴 하는데, 일단은 탄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네, 매도를 고려를 했고, 얘도 결국은 이 위까지 올라온다라고 보여져요. 이 평을 볼 때 돌파, 안착, 21선 타고 이렇게 우상향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결국은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시점에서 단기 슈팅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뭐 하락 요인이 지금 크게 있지는 않으니까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네, 문제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는 네, 이때 시세가 주고 이 매물을 공략을 못하면 못 간다라고 보이고, 일단은 이거는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OLED 관련해서 덕산 네오록스
매매는 못했는데 좀 눌리기를 바랬는데 추세 탔습니다. 다시 제 추세를 타서 네, 지속적으로 가는 모양새를 만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기를 갭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쪽을 볼 수도 있는데 테마주가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따로 공략은 못하고 있고, 나중에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그때 보려고 하고요. AP 시스템도 굉장히 양호하네요. 흐름 언젠가 이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거래량 터질 때 그때 추가 접근을 고려를 하고, 지금 뭐 링크 제네시스, 드림 시큐리티 뭐 등등 10월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10월 전에 바닥을 준다면 링크는 들어가 볼 생각이고, 어제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 건데 10월이 가까워지면 탄력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간을 좀 잘 노려볼 예정이고요. 드림도 마찬가지고, 써니전자 정확히 이제 3,800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 구간들에서 지금 맥점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에코마이스터를 보느라고 이런 종목들을 못 봤어요. 못 보고 매매를 전혀 못 했는데, 지금 맥점에서 움직이는 흐름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때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시간 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보유양조가 시간 내에 좀 크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거래 대금이 32억이 터졌기 때문에 양호하고, 지금 여기 보면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래서 내일 이 구간을 갭으로 뛰어넘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갭을 출발을 해서. 그래서 뭐 시가에 뭐 한 10분 정도 해서 구간을 지켜준다면, 네, 얘가 밀려서 이 구간 정도 되겠죠. 1290원 라인만 지켜준다면 위로 상방이 14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00원 위로는 분할 매도 해 가면서 네, 롤링 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시간에 강력히 올라서 포비스 TNC 어제 본 종목들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평으로 가장 네, 이상적인 종목은 포비스 TNC가 오히려 더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어서 네, 얘가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관련해서 종목들 추가적으로 봐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YBM넷 보혜양조 해서 이제 관련주들 추가한 쪽에서 급등이 좀 나왔어요. 이제 이쪽까지 해서 보면 YBM넷이 5,000원 돌파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단기로는 YBM넷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니까 내일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경협주를 좀 볼게요. 오늘 서암기계공업을 공략을 하고 에코마이스터를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한창을 들어가서 오늘 어제 매도하고 일부 남았던 거 오늘 다 했는데, 한창은 발매도가 돼버려가지고 좀 아쉽고, 오전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거를 좀 간과했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그냥 매도가 돼버렸어요. 매도가 되고, 이제 거래량의 사이즈를 조금 더 봤어야 됐는데, 오전에 나온 이 분봉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거를 좀 간과했던 게 오늘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근데 오전에 이제 에코마이스터를 이제 오전에 어디야, 이 구간, 네, 이 구간에서 일단은 잡아가지고 얘는 여기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잡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서함은 충분히 오전에 구간을 줬어요. 서함은 오전에 충분히 구간을 줬고, 이러한 급등 종목에 있어서 3일차 거래에 보통 이 직전 처점 부근 혹은 이
라인에서 아래 꼬리를 잡으면 네,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일단은 잡아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매수는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종가 부근에 좀 다시 이거를 여기서 쌍바닥 구간으로 보고 여기서 잡았는데 일단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 내일 대응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서 윗꼬리는 많이 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 윗꼬리를 쳐주면 네, 본저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버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신석재, 그 다음에 한창 등 금강산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한창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 3천억을 터쳤고 직전 고점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 차례 수급이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세력이 한번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 뭐 단기 하시는 분이라면 한창 내일 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봤던 세 종목, 우성사료, 우성사료는 오늘 발매도를 해서 좀 속상해 죽겠고요. 그러니까 시가 자체가 저는 계획이 무조건 4,650원 위로 뜨는 거를 계획을 했는데 거기를 못 떴어요. 그래서 시가부터 좀 매도를 해가고 시가 매도, 그 다음에 대충 남은 것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장 이 구간에 들어가다가 매매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물렸는데 지금 내일 추가 매수를 좀 할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고민을 급하게 빼서 뭐 그랬는데 지금 시장에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우성사료가 대장급으로 잘 가다가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 소량 매도가 좀 있었어요. 10만 주 가량의 주식 매도가 공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심리적으로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외로 보면은 이제 오늘 돼지열병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야생 멧돼지 전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게 좀 나왔습니다. 거의 이러한 사례가 드물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 관련된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송금주 의원이 잔반 사료 공급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높아 배합 사료 등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전국에 275곳, 투수로 보면은 12,011만, 네, 11만 6천 마리가 지금 잔반 사료를 먹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합 사료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본다면 이 상한가 4,400원 구간까지 뺀다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받아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사태에서 뭐 기관 수급 외인 수급이 크게 의미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직전 상한가 구간, 이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매집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낼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 한번 노려보면 네,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 물려있는 종목들 그냥 들고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뭐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3분기 실적 호전 섹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카메라 쪽도 움직임이 양호하고, 뭐 기존에 봤던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클래시스 등등, 그다음에 에코 마케팅 뭐 등등 실적이 괜찮은 섹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이 테마 장세가 끝나면 그런 실적주 장세가 분명히 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알아둔다면 시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